우리 대표 운항들 위주로 조금 해설을 진행을 하고요. 뭐 너무 쉬운 문제들은 굳이 할 필요 없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앞장부터 가볼까요? 앞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틀렸을 만한 개념형 문제들 위주로 좀 배워봅시다. 3번부터 가볼게요. 핵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핵상이라는 것은 EN이냐 N이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EN이냐 N이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면 생식세포냐 체세포냐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둘 다 체세포이기 때문에 핵상은 EN일 수밖에 없다. 여기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핵상이라는 것은 EN이냐 N이냐를 얘기하는 것이었고, 체세포냐 생식세포냐에 따라서 EN 또는 N으로 나뉘기 때문에 당연히 핵상은 동일하다라고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몸의 크기가 클수록 염색체 미안합니다. 몸의 크기가 클수록 염색체 수가 많다? 그러면 감자와 원숭이를 비교했을 때 감자가 원숭이만한 감자는 있을 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몸의 크기가 클수록 염색체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같은 종의 생물을 모두 획격이 동일하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성염색체 때문인 겁니다. 성염색체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염색체 이거 비교하면 될 것 같고요. 됐죠? 일단 개념 문제들을 제가 조금 덜 꼬아냈거든요. 원래 유전 파트 자체가 개념형 문제들이 막 이렇게 극악무도하게 꼬아서 나오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요 정도, 여기 우리 내신 대비 모의고사 1회와 다음 주에 풀 2회 요 정도에 있는 개념형 문제들만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면 제가 봤을 때 개념형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4번은 이제 얘가 염색체의 세포 분열 과정 중 일부를 나타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분열 과정 중 일부를 나타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두 번 떨어지는 거죠. 우리 감수 분열 과정 중에 일부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번과 2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니은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번이 떨어졌잖아. 오케이? 근데 여기가 지금 그러면 여기가 지금 2n짜리여야 될 거 아니니? 지금 왜냐면 여기가 n짜리니까. 그렇지? 그러면 여기 n은 2고, 그러면 2n에 DNA 상대랑 4짜리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시 한 번 떨어지는 구간이 있고, 여기가 n은 1짜리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얘는 여기 일부만 나타내는 거거든. 여기만 제시한 거란 말이야. 지금 문제 4번에 보면. 오케이? 그래서 일부를 나타내었다. 이거는 우리 내신에서 정말 많이 쓰는 스킬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알아내실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문제에서는 난이도를 너무 올릴 수는 없어요. 난이도 자체를 너무나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트릭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보통 내신에서 가장 잘 쓰는 트릭쇼가 바로 일부를 제시하였다거든요. 뭐 24쌍의 염색체 중 2쌍만을 나타내었다 라고 하면 24쌍 중에서 2쌍만 나타냈으면 22쌍을 고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고려를 한 채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그거를 구분을 지어서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갈게요. 6번은 하나의 염색체에 존재하는 A 동그라미에 저장된 유전모의 전체를 유전체라고 한다?는 틀렸죠. 유전체는 그 개체에 저장된 모든 유전 정보의 전체예요. 단위 자체가 한 개체에 저장된 유전 정보의 전체라고요. 그러면 사람은 만약에 사람 가의 유전체를 얘기해주려면, 가의 유전체를 얘기해준다. 사람 가의 유전체를 얘기하려고 하면 총 2에는 46이고요. 그러면 46개의 염색체에 저장된 유전 정보의 전체, 저장된 유전 정보의 전체여야만 이거를 우리는 유전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유전체의 정의 자체가 한 개체에 저장된 유전 정보의 전체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데 얘는 지금 사람의 염색체 중에서 그 중에 A 동그라미에 저장된 유전 정보의 전체만 유전체라고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단위가 틀렸죠. 얘는 하나의 염색체에 저장된 유전 정보의 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그리고 디귿번 때문에 또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백혈구는 체세포. 그래서 감수분열 과정 자체를 못합니다. 감수분열은 생식세포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백혈구 자체는
아예 감수 분열 자체가 안 일어나요. 오케이? 왜냐면 백혈구는 생식세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백혈구는 감수 분열 자체를 못한다. 요거 딱 구분 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얘는 자이스토리에 또 있는 트릭쇼 중에 하나입니다. 평가원이 이미 한번 출제했던 낚시질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 개념형 문제들 중에서 마지막 3페이지 14번 이게 유일한 마지막 개념형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14번 니은번 다음 주목은 뭐죠? 염색체 이상입니다. 무슨 염색체? 21번 염색체가 3개인 유전병이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이상 이라고 하면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 짚어주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염색체 이상이니까요. 곳곳에서부터 신음소리가 뭐 익숙히 경험해 왔잖아요. 어차피 다음 파트 생태계 하면 이거보다 더한 낚시질들을 겪어야 되는데 뭐 유전이니까 제가 덜 한 것뿐입니다. 네? 됐어요. 뭐 이 정도. 요게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만 아시면 내가 충분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뭐 나머지는 사실 우리 거의 수업 시간과 아니면 테스트, 주간 테스트, 아니면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번 1회 모의고사에는 그것들이 조금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잘 푸셨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일단 우리 왜 이렇게 우리 건우 왜 이렇게 화딱지가 났어? 왜? 아니 저 용민이 문제를 같이 여기잖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틀렸다고? 혹시 판별사가 따로 없네 우리 건우는. 그래서 4페이지 4페이지 19번은 이거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거든요. 4페이지 19번은 저번 주에 했던 건데 저번 주에 했던 걸 틀리면 이건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했거든요. 0이 심지어 제가 효녀다부터 뭐 지랄 별의별 말을 하면서 결국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어머니의 A 유전자가 A 다시로 돌연변이 되었다 라는 것까지로 해서 그래서 어머니의 세포 1번은 각각의 DNA 성분의 전부 다 이만큼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쓰레기 전부 다 갖다 버려라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소리 했거든요. 그거를 저번 주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 이렇게 어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어찌됐건 뭐 그렇습니다. 17번부터 가볼게요. 우리 3.1영어 친구들은 굳이 안 꺼주셔도 돼요. 알겠죠? 다른 문제 고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이거 중요하거든요. 저 이거 문제 쓰고 있을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줘요. 일단 제가 1, 2회 모의고사는 1, 2회는 최대한 자이스토리 위주의 문제들을 낼 거고요. 왜냐면 자이스토리 위주의 문제들을 내는 이유는 이 동네에서 킬러 문항으로 나온다. 어떤 문제가 킬러 문항으로 나왔다. 유전에 대한 킬러 문항으로 나왔다 하면 다 자이스토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자이스토리를 풀리는 이유기도 하고 자이스토리에 있는 문제들을 시험 보는 이유기도 하니까 자이스토리 잘 풀면 웬만하면 유전 킬러 문항들은 거기 다 안에 있어요. 본인이 100% 순도 100% 높게 제작한 킬러 문항은 이 동네 학교에서는 안 나와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이스토리 안에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그게 약간의 변형을 거치면 너네들 학교 킬러 문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이스토리 무조건 푸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이스토리 다 푸시면 그 뒤에 제가 작년 수특 그리고 올해 수완 붙여드렸고요. 맨 마지막에 1등급 만들기라고 하는 내신형 교재 하나 이렇게 껴놔서 총 4권을 클릭 엔진에다가 드렸으니까 배제고 애들은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추석이 껴있으니까요. 이제 나머지 학교 광문 상일이 이제 제일 문제죠. 사실 그것도 상일도 크게 문제될 거 없어. 어차피 돌연변이가 안 들어가니까. 광문은 좆대 이게 틀림없어요. 돌연변이까지 언제 다 할 거야? 시험은 3주도 안 남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쪼록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광문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단톡방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광문, 상일, 한영 이 3개 학교가 직분날이 한꺼번에 겹쳐버렸거든요. 그래서 한
직봉 인원이 80명이 약간 넘어가요. 그래서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으니까 최대한 그 전에 미리미리 끝내서 그 직봉란은 너무 체류 시간을 길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조교 선생님들 4명인데 그 중에 준영이는 못 올 것 같고 3명을 다 내가 모실 거니까 최대한 어떻게든 제가 커버 칠게요. 알겠죠? 할 수 있어. 알겠지? 자, 17번 볼게. 이거 좀 어렵거든? 잘 봐. 자, 아버지의 정자 1번과 2번, 어머니의 난자 3번과 4번. 오케이? 자, 가부터 다의 유전자는 중 2개는, 가부터 다의 유전자 중 2개는 서로 다른 4학년 색채. 나머지 하나는 X염에 있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표 바로 밑에부터 읽어볼게. 1, 2, 둘 중에 하나는 정상정자, 비정상정자. 3과 4, 둘 중에 하나는 비정상 난자, 하나는 정상 난자다. 그리고 비정상 정자와 비정상 난자가 만들어져서 딸이 태어났고 가족의 핵형은 모두 다 뭐하다? 정상이다. 오케이? 가족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딸까지 포함해서. 잘 봐. 자, 내가 무조건 돌연변이 문제는 뭐하나? 돌연변이 문제는 돌연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일단 문제 풀라고. 돌연변이가 없다 생각하고 문제 풀어. 그러면 난 보여. 뭐가? 당연히 얘 무슨 령? 성령. 오케이? 선생님, 비분리 통해서 없어진 거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비분리 통해서 없어진 거일 수도 있죠. 하지만 돌연변이 문제는 일단 정상대로 풀고서 나중에 돌연변이를 얹어주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성령 색채에 두고 나머지를 서로 다른 4학년 색채에 둘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그러면 뭐 성령으로 가정하자 뭐 이렇게 되겠죠? 사실상은. 그렇게 되면 봐봐. 지금 보면 우리 딸 스몰 D 유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딸 스몰 D 유전자가 없어요. 그럼 엄마 아빠로부터 스몰 D 유전자 받으면 되니 안 되니? 엄마 아빠로부터 스몰 D 유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여? 여기 스몰 D 유전자 2번 정자에 있는 거 보여? 그러면 이거 절대로 수정시킬 수가 없다. 딸한테 물려줄 수가 없다고. 그럼 얘는 정상 정자여야 되겠죠? 정정이라고 적을게요. 정상 정자. 오케이? 그럼 얘는 당연히 비정상 정자. 그렇지? 비정상 정자라고. 그럼 얘를 수정시켜야 돼, 실질적으로. 오케이? 자, 수정시키는 거에 스몰 D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스몰 D가 있으면 안 된다고. 왜? 우리 딸 스몰 D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 보여? 여기가 제로야, 이제. 그 제로, 제로? 제로, 제로? 난 분명 여기에서 성령에 뒀는데 상형 색채가 제로, 제로? 비분리 통해서 n-1짜리 정자가 되겠다. 라는 거죠. n-1짜리 정자가 되겠다. 여기까지 콜? 그럼 n-1 정자니까 우리 엄마의 난자는 뭐여야 돼요? n 플러스 1이어야 우리 딸이 정상 핵상인 2n짜리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가족 구성원은 모두 다 핵형이 정상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엄마는 이제 n 플러스 1짜리 줘야 되는데, 자 보면 지금 아빠가 라지 줬죠? 이거 수정시키는 거니까. 근데 여기 라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우리 엄마는 뭘 줘야 돼? 당연히 스몰 A 줘야 될 거 아니야. 스몰 A. 그럼 엄마가 스몰 A를 줘야 되니까 얘 또는 얘 수정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봐봐. 우리 엄마는 n 플러스 1짜리 난자를 수정시켜야 되는데 지금 4번을 만약에 n 플러스 1짜리라고 둔다. 그래서 얘를 수정시킨다 라고 해버리면 여기가 제로거든요. 왜냐면 스몰 D를 물려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기가 제로 제로가 되면 n 플러스 1짜리 당연히 못 나오죠. 그렇죠. 당연히 못 나오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4번을 수정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3번을 수정시킬 수밖에 없다더라. 그럼 3번이 얘들은 몇 플러스? n 플러스 1짜리더라. 그리고 얘들아 이거 딸이라고 돼 있지. 딸. 오케이? 딸의 핵형이 정상이야. 딸의 핵형이 정상이라면 이 합은 전부 다 2로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1, 1 여기 2형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엄마가 2짜리를 줘야만 되겠죠? 오케이? 엄마가 무조건 2짜리를 줄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럼 엄마가 2짜리를 주고
그럼 여기 이미 얘를 비분리시켰잖아? 그럼 나머지는 정상분리시켜야 되니까 0, 1, 0, 1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앞과 쪽 해석해보면 얘를 비분리시켰으니까 나머지는 정상분리면 1, 0, 1, 0이어야 돼. 왜 1, 0, 1, 0이어야 되냐면 이거 성형합체 자리잖아. 딸, 이 태어나는 다음에 딸. 그럼 아빠는 당연히 딸한테 X 염색체를 물려줄 수밖에 없고 당연히 0, 0는 물려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이거 싹 합쳐보면 1, 1, 1, 1 오케이? 2, 0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과 4번을 진짜 1번과 3번을 수정시키는 게 맞구나 라는 것까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얘는 이제 정상 난자여야 되잖아. 정난 그렇기 때문에 0, 1, 1, 0, 0, 1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뭐 끝날 것 같아요. 됐죠? 이거 이제 3년 전 6월 목표 문제거든요. 이게 3년 전 6월 목표? 3년 전 아니다. 잠시만. 4년 전 6월 목표 문제거든요. 4년 전 6월 목표 문제인데 이 문제 나왔을 때 꽤나 조금 파장이 있었어. 왜냐면 애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많이 어려워했었는데 결국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는 정상 난자, 둘 중에 하나는 비정상 정자. 오케이? 둘 중에 하나는 비정상 난자, 둘 중에 하나는 정상 난자. 그래가지고 누군가를 수정시킬 것이냐, 걔가 가장 큰 핵심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따져주시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니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시고요. 알겠죠? 17번은 좀 중요해 보이니 여러분들이 꼭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포분열 문제가 좀 비교적 쉬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세포분열 문제 중에서 좀 봐야 될 애가 있는 것 같거든요. 9번으로 갈까요? 오늘 왜 이렇게 화딱지가 나왔어 오늘? 맞다. 또 이제 희소식 하나가 있어. 뭐 희소식인가? 우리 2학기 기말고사 개강이 존나 늦더라고요. 2학기 기말고사 개강이 10월 17일날 개강한대. 텀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설마 10월 17일날 개강을 하면 배정은 언제 수학여행가요? 16, 17일 나가요? 뭐 한 주 써먹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빠져야 되는구나. 어쨌든 혹시 배대고 그 시험 범위 전 범위 들어간다고 하면 미리 알려주세요. 알겠죠? 근데 생각하기 전 범위가 되겠어요? 설마요. 어디 갈까? 하여튼 10월 17일에 개강한대요. 너무 늦게 개강하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네, 존나 늦더라고요. 광문 상일이 진짜 개넓더라고요. 그죠? 광문 상일이 거의 뽕을 뽑고 올 것 같은데요. 대신 제가 봤을 때 광문은 그렇다 치는데 상일은 중간에 한번 유전 때문에 문제풀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유전이 시험 범위에 중복될 거니까. 광문은 중복한다는 썰 없죠? 유전 중복한다 뭐 이런 말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지금 가는 2n짜리 세포고요. 여기 n짜리 세포인 거 보여요? 그리고 동물 1번 개체의 세포 가와 2번 개체의 세포 나라고 돼 있고 얘가 1번 개체, 얘가 2번 개체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둘 중에 하나의 유전자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눈에 띄게 들어지는 게 기억과 니은의 합이 6이거든요. 그럼 기억과 니은의 합이 6이다? 라는 건 나는 무조건 얘를 4 플러스 2짜리로 쪼갤 수가 있어요. 오케이? 4 플러스 2. 그런데 보니까 여기 또 6이 있네요? 그러면 당연히 기억이 4짜리여야 돼요? 니은이 4짜리여야 돼요? 라고 하면 당연히 니은이 4짜리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너네들이 좀 보기 좋게 쪼개자면 2 플러스 4, 4 플러스 2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러면 4짜리 DNA 상대랑 얘들아 무슨 접합? 4짜리 DNA 상대랑은 동형접합 유전자입니다. 그러면 기억이 지금 동형접합 유전자니까
당연히 1번 개체의 유전자는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고 2번 개체의 유전자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기억이 동형접합이야. 근데 동형접합 세포 안에 기억과 니은은 공존하고 있고, 니은이 동형접합이구나, 미안. 기억과 니은이 공존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뭔가 너네들의 표정이 썩었었는데 왜지? 라고 하고 있었는데, 니은이 동형접합? 그리고 니은과 디귿 또 뭐예요?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형접합 유전자거든, 니은이. 그런데 만약에 니은이 기억과 대립이다 라고 기억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일 논리, 니은이 동형접합인데 니은이 디귿과는 대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가 동형이고 얘가 동형인데 얘랑 대립이고 얘랑 대립이고 얘가 빵이어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누구랑 누가 대립이다? 니은과 니은이 대립이고 기억과 디귿이 대립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동형접합 유전자 누구죠? 스몰 b. 오케이? 그럼 얘는 스몰 b예요. 얘는 라지 b고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자, 기억과 디귿 더하면 2 플러스 2니까 당연히 여기 4짜리 들어갈 거고요. 4짜리 니은에서 들어갈 거고. 그러면 디귿 플러스 리을은 2 플러스 빵이니까 여기는 2짜리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 세포로 가볼까요? 2번 세포. 이번에 라지 A 존재하는 거 보여요? 라지 A. 그러면 기억과 디귿에 이제 라지 A 또는 스몰 A가 들어갈 텐데 지금 N짜리 세포에 라지 A가 존재해요. 그럼 나 세포에는 스몰 A가 존재할 수 있나요? 나 세포에는 스몰 A가 존재할 수가 없죠. N짜리니까. 그런데 보여요? 자, 기억과 디귿 둘 중에 하나가 1만큼 존재할 거 아니에요. 얘부터 먼저 해석을 합시다. 얘가 1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2니까요. 선생님 왜 2 플러스 0일 수는 없어요? 2 플러스 0일 수는 없죠. 나의 세포의 꼬라지가 자매 염색 분자가 다 분리되었으니까요. 그렇죠? 얘가 1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디귿이 1만큼 존재한다? 그럼 얘는 0 플러스 1짜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N짜리의 리을이 존재해. 오케이? N짜리의 디귿도 존재해. 그렇게 되면 얘는 여기도 0 플러스 1이니까 얘가 1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나에는 라지 A가 존재한다고? 나에는 디귿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디귿을 라지 A, 기억에 스몰 A 받고 끝내주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 문제 되게 유명한 유형이고요. 유명한 문제고요. 이게 세포 분열 문제가 세포 분열 문제가 네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경우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얘가 그때 당시 모의평가 문제였어요. 수능 문제가 아니고 모의평가 문제였는데 얘가 19번 문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애들이 조금 이거를 헤맸던 것 같은데 문제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역시나 평가원답게 문제를 너무나도 잘 만들어서 이거 지금 솔직히 영혼 없는 DNA 상대라고 줬거든요. 물론 영혼 없는 DNA 상대라고 주진 않았지만 그냥 DNA 상대를 딱 갖다 박아놓고 그런데 그게 어떤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일까지 다 추론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형태예요. 우리가 여태껏 솔직히 말해서 8번 문제 봐봐. 8번 문제 보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있다며. 솔직히 누가 라지 H 유전자인지 누가 스몰 H 유전자인지 라지 T인지 스몰 T인지 알아낼 수 있어? OS 표각과를 못 알아내요. 근데 여기는 DNA 상대라는 표를 준과 동시에 어떤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를 대입이 되는지까지 다 풀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때 당시에 조금 신유형으로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얘 또한 중요해 보입니다. 얘도 자이스토리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랑 같이 13번 갑시다. 네. 13번이요. 우리 상일여고 친구들은 자이스토리 꼼꼼하게 잘 풀어야 돼요. 알겠죠? 학교 시험 조금 어렵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상일여고는. 그래서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이랑 2등급 따기는 쉽지 않아요. 거의 한두 개밖에 안 틀려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잘 풀어주시고요. 자이스토리. 13번 문제가 비교적 이게 13번 문제가 쉽거든요. 잘 봐봐. 네, 문제만 빨리 쓸게.
그러고 보니까 배제곱, 배항전 언제? 이미 했냐? 중간 끝나고 수학여행 갔다 오는 거. 너희들 그럼 노는 시기가 너무 많은데 10월달에? 추석 때문에 쉬지, 수학여행 때문에 쉬지, 배항전 하느라 또 쉬지. 수업 엄청 빼먹겠는데? 10월달에? 아 맞다 추석 때 못 쉬는구나. 미안하다. 알았어. 또 이제 또 불편해가지고 바로 추석 때 못 쉬는데 씨발. 약간 이거 야 니네들이 못 쉬면 나도 못 쉬어. 미안하지만 그래 어쨌든 그때 추석 문풀 1인당 2번 정도 와야 돼요. 알겠죠? 그때 제가 오는지 안 오는지 다 체크할 겁니다. 아니 그때 막바지 되면 안 올 거야? 안 올 거구나. 안 오면 나야 좋고. 별로 올 생각이 없나 보네. 나야 좋죠. 하여튼 추석 문풀은 그런데 원래 항상 이제 저의 약간 전통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추석 문풀. 근데 추석 때 노래 놀 거야? 놀 거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됐어? 자, 갑시다. 볼게요. 자, 있던 유전자가 없어졌고, 있던 유전자가 없어졌다. N짜리. 뭐니? 자, 그런데 우리 니은 세포가 무려 라지 T 플러스 라지 T의 DNA 상대랑 합이 몇이에요? 3이에요. 얘는 2와 1로 쪼갤 수가 있죠? 2와 1. 그럼 난 보여. 1과 2가 공존한다? 2짜리 DNA 상대랑 무슨 접합? 2짜리 DNA 상대랑은 동형접합. 그렇죠? 그리고 1, 2가 공존하면 2n이야, n이야? 당연히 2n짜리 세포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니은은 2n짜리야. 근데 너희들 보시다시피 여기 2n짜리가 있어요, 없어요? 2n짜리가 없죠? 그러니까 얘를 2n짜리로 매기고 얘를 로마 숫자 1번으로 매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희들 그러면 2n짜리에 지금 보면 맨 마지막에 스몰 t 자리죠? 여기 스몰 t 2n짜리에 스몰 t 있어 없어? 2n짜리에 스몰 t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무슨 접합일 수밖에 없어? 라지 t로 동형접합일 수밖에 없어. 근데 너네들도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선생님 왜요? 그러면 t가 성형색체면 되잖아요. 성형색체면 되잖아요. 왜 라지 t가 꼭 동형접합이어야 되죠? 라고 하면 문제에 적혀 있어요. 서로 다른 3개의 상형색체 있다. 라고 돼 있죠? 서로 다른 3개의 상형색체 있다. 그러면 이제 라지 t가 동형접합인 걸 아니까 라지 t가 동형접합이라면 1 플러스 2로 쪼갭시다 얘를. 자 그러면 동형접합 유전자로부터는 0짜리 DNA 상대로 나올 수 있다 없다? 동형접합 유전자로부터는 0짜리 DNA 상대로 못 나와요. 그러면 라지 t가 무조건 1이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라지 h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라지 h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무슨 유전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스몰 h 유전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여기 스몰 h 유전자 존재하는 거 보이니? 얘가 무슨 세포야? 바로 얘가 2번 세포야. 네. 오케이? 스몰 h 유전자가 존재하니까 n자리에. 오케이? 마지막 그럼 얘가 3번 세포네. 3번 세포에 스몰 h 없다네. 스몰 h가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 n자리에 라지 h 존재하겠죠? 오케이? n자리에 스몰 h가 없다? 그럼 n자리에 라지 h가 존재한다? 그럼 라지 h가 1만큼 존재하면 라지 t도 1만큼 존재하겠네. 라고 해서 1 플러스 1로 쪼개면 딱 문제가 끝날 것 같습니다. 13번 문제도 할만했어. 저 3짜리 DNA 상대랑만 잘 뺐으면 할만했어요. 알겠죠? 요즘 세포분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복합형이 좀 자주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복합형이 자주 나와요. 약간 유무표에다가 DNA 상대량을 얻는 그런 느낌의 문제들이 요즘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9번과 13번을 조금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네들이 이때가 연습했던 DNA 상대량 표들은 거의 다 약간 이제 고전 형태잖아요. 약간 문제를 보면 2번 문제.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DNA 상대량 표 해석이 너네들이 이제 주로 이거잖아. 2번 문제. 그렇지? 근데 요즘에는 사실 2번형 같은 형태로 안 나와요. 수능이 안 나온다는 거고 당연히 내신에는 2번과 같은 형태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내신에서는 2번과 같은 형태가 더 많이 나올 거고 수능에서는 9번과 13번 형태로 요즘에 훨씬 더 자주 나오고 있어요. 복합형 문제로 해서
DNA 상대방 표와 유무표가 같이 복합적으로 출제되는 형태 것이 요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명과학 수능을 볼 친구들은 9번과 13번이 조금 더 아마 눈에 익혀둬야 될 유형일 것 같습니다. 됐죠? 그 정도까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랑 같이 24번 갈까? 24번이 또 이제 가계도 문제 중에서 좀 많이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얘도 이제 6월 모평 문제가 되겠고요. 이게 꽤 어렵거든요. 일단 내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아예 손도 못 댄 친구들 많을 거거든. 일단 문제 해석 시간을 조금만 드려볼게. 한 2분 정도만 드려볼게. 알겠지? 나도 문제 써야 되니까. 아, 근데 잠시만. 우리 쉬는 시간이 없었다? 아, 어쩐지 니네들이 되게 산만하더라고. 얘들 왜 산만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아, 그렇네. 시험이 끝나고 바로 했구나. 네.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하지. 뭐야, 이거 누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비웃었어, 방금? 달라고 해도 안 줄 거면서 병신아, 약간 이런 비웃음이었는데, 방금? 윤호야, 너가 했지? 네? 너가 했지? 너가 비웃었지? 아, 윤호. 너가 비웃었지? 그렇죠. 그렇네요. 24번 하기 전에 그럼 쉬었다가 합시다. 아, 괜히 끊어야 되네, 이거. 뭐 이렇게 맛있게 먹어, 희연이? 자, 이 문제는 지금 봤을 때 봐봐. 일단 라지아니 스몰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열 관계도 보면 나는 한 사이드의 유전자 EFG, 오케이? EFG가 있는데 형질이 몇 가지? 형질이 네 가지. 우열 관계는 무슨 분명? 당연히 우열 관계는 불분명한 관계가 있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한번 EFG 세 가지 유전자가 있는데 형질이 네 가지 있기 때문에 우열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야 된다. EG인 사람과 EE인 사람의 표현은 같다. 따라서 E는 G에 대해서 우성이다. FG인 사람과 FF인 사람은 같다. F는 G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따라서 이 F는 G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나오나?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이제 뭐 가계도에서 보이는 게 뭐 그렇게 심하게 많지는 않은데 전 요거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지? 아 이거다. 자 요거 뭐 보이죠? 병녀 정남이 보여요. 가병녀 가정상 남자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가병을 X형 열성이 아니기 때문에 열성이 아님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뭐 더 이상 보이는 게 없어서 저는 가명을 X형 우성이라고 가정할게요. X형 우성으로 가정하겠다고. 오케이? 가명을 X형 우성으로 가정하자. 왜냐면 X형 열성은 확실한 게 아니니까 X형 우성으로 가정하자는 겁니다. 그럼 X형 우성으로 가정해보면 자 이제 얘가 병유전자고 그 다음에 얘가 X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다 가계도를 작성을 해보면 얘가 X 스몰 r Y 그 다음에 우리 딸 X 스몰 r 스몰 r 그러면 엄마한테 스몰 r 주고 엄마 병이 있으니까 라지 R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딸 병 있으니까 라지 R 스몰 r 우리 아빠 병 없으니까 스몰 r Y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딸은 스몰 r 스몰 r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아빠 병 있으니까 라지 R Y 그 다음에 엄마 병 없으니까 스몰 r 스몰 r 그래서 태어날 딸은 라지 R 스몰 r 이렇게 하면 충분히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 4, 7, 8의 스몰 r 개수를 따져볼까요? 3, 4, 7, 8의 스몰 r 개수 합은 몇이에요? 3, 4, 7, 8 스몰 r 개수 합이 4. 그럼 얘는 4분의 6으로 늘어나요. 이제 4분의 6.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해서 봐봐. 1, 2, 5, 6의
E의 개수의 합이 6개. 그럼 1, 2, 5, 6의 E의 합이 6개다? 라는 말은 봐봐. 얘한테 E 하나 줘. 얘한테도 E 하나 줘봐. 얘한테도 E 하나 주고 얘한테도 E 하나 줘봐. 그러면 E 몇 개 남아 이제? 2개 남지? 그러면 1을 누군가는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더. 그러면 결국 1, 2, 5, 6의 E의 개수가 6개다 라는 말은 따라서 4명 중 2명은 뭐? 라지 도면적합이 있다. 이렇게 나는 해석할 수가 있어. 오케이? 라지 도면적합이 2명이다. 물론 적어도 3명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1, 2, 5, 6이 이쪽 가족이거든요. 여기에서 라지가 3명이 나오기에는 힘들어요. 라지가 3명이면 당연히 유전 관계에 따라서 누군가는 또 라지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라지가 6개가 못 나온단 말이야. 그런 말이 즉슨 1, 2, 5, 6이 4명의 4인 가족인데 거기에서 E의 개수가 6개다 라는 건 결국 4명 중 2명은 라지다. 그렇다면 야 얘들아 너희들 설마 얘한테 라지 주고 얘한테 라지 주는 이런 병신은 없겠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뭐야? 둘 중에 한 명은 라지 둘 중에 한 명은 라지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자 1, 2, 3, 4의 유전자형이 전부 다르게끔 1, 2, 3, 4의 표현형이 전부 다르게끔 2, 6, 7, 9의 표현형도 다 다르게끔 뭐 해달라? 유전자형을 설정해달라 라는 거야. 대신 3과 8은 무슨 접합? 이형 접합이게끔. 오케이? 그러니까 여태껏 너네들이 뭔가 풀었던 가계도와는 약간 느낌이 달라. 우리가 여태껏 가계도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병남정렬 또는 병녀정남 따지고 그 다음에 정상분모사에서 병신연여 또는 성비차이 연해가지고 막 가계도 유전자형 막 작성했었거든. 오케이? 즉 성상 판단과 병의 우열 판단이 정말 중요했지만 여태껏 가계도 문제들은 얘는 복대기 가계도 문제로서 이제 얘네들의 유전자형을 설정하는 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야. 그러면 지금 당장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나 이렇게 해볼게. 이 새끼한테 라지 주고 그래서 라지 솔드아웃 시켜. 이 표현형 솔드아웃 시켜. 그러면 봐봐. 우리 2번도 라지를 무조건 가져야 되잖아. 아니야? 여기는 라지 개수 6개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 새끼 이 표현형이지. 이 새끼 뭐야? 이 갖고 있어. 유전자를 이 갖고 있다고. 얘랑 표현형이 다르려면 방법은 하나. 2번이 뭐일 수밖에 없어? EF일 수밖에 없어. 그래야 1을 갖는 와중에 표현형이 서로 다를 거니까 얘도 EF야. 오케이? 그러면 6도 1을 갖고 있지. 근데 표현형이 얘랑 달라야 되니까 얘는 이 표현형이야. 그럼 이 새끼가 E네 이제. 얘는 EF일 거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7번과 9번 둘 중에 하나가 뭐야? F랑 G야. 그런데 G 표현형 나오려면 G의 유전자형이 뭐였니? G 표현형 나오는 I의 유전자형은 무조건 G거든. 근데 이 새끼가 지금 E1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G 표현형이 못 나와. 즉 9번은 G가 못 나오고. 그럼 이 새끼가 G여야 되는데 그럼 이 새끼는 F 나올 수 있나? 못 나와 F가. 씨발 뭐 어떻게 풀지? 이렇게 풀면 되지. 뭔데? 이렇게 바꿔. 얘는 E, 얘는 EF로 주는 거야.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이제 F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그대로 얘를 G, 얘를 F 표현형으로 잡아버리면서 얘를 GG 라이시야. 자, 여기 GG, 여기 FG, 그 다음에 이 새끼를 EF, 여기 EE, 그리고 여기를 EE, 여기를 EF 처리를 해가지고 딱 EF, G, F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제 마무리 여기만 지워주면 되겠다. 얘를 EF, 얘를 1로 주고 자, 얘가 GG가 나왔으니까 얘 G 하나 갖고 있고 여기도 G 하나 갖고 있어야 돼. 그럼 3번과 4번 둘 중에 누가 G냐? 라고 했었을 때 문제 조건을 읽어보면 3번과 8번은 무슨 접합? 이형 접합. 그러면 3번은 GG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가 FG, 얘가 GG 해서 FG 솔드아웃 시키면 될 것 같고 8번은 이형 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FG까지 해주시면 네! 마무리가 될 것 같죠? 오케이? 그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 문제. 오케이. 여태껏 너네들이 풀어왔던 유형과는 조금 달라요. 컨셉이 그렇게 뭐 병의 우열 또는 성상을 따지는 문제까지는 잘 아니어서 요거 보라색 한번 가정 잡고 그 다음에 주르르르르륵 한 다음에 여기까지 나오는 걸로 결말을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요 문제 조금 어려웠어. 그런데 뭐 마구잡이로 어렵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 거고 완벽하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막 손을 못 댈 정도로 힘들다까지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낯설다. 기본 가계도 문제와는 조금 뭔가 좀 낯선데 여태껏 내가 풀었던 가계도는 저런 형태가 아니었는데 정도의 컨셉인 거지 막 와 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우 씨발 못 풀어 이거 이 정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할 수 있지? 역시나 자유수에 있는 문제입니다. 24번이요. 알겠죠? 22번은 기억니을 읽으시라고 했고 조남같이 15, 16 아니다 12번 풀자. 비분리 문제라서 상일 성덕은 다른 문제 풀고 보시고요. 12번 이게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조금 그렇게 막 쉬운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12번 문제가 12번 문제가 한동안 정말 유행했던 유형 중에 하나예요. 소규모 인원의 가계도에 대한 비분리 해석. 이거 진짜 한동안 거의 뭐 트렌드였던 유형 중에 하나였거든요. 가볼게. 라지 H는 스몰 H에 대해서 라지라는 스몰 H에 대해서 라지 T는 스몰 H에 대해서 완전 오성이다 라고 되어 있고 너무 친절하게 얘네들 전부 다 무슨 연? X염에 연관되어 있다고 해놨습니다. 오케이? 가족 구성원 중 어머님들 제외한 나머지의 여부를 알려줬고요. 자녀가 3번과 4번은 성별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핵형은 모두 무슨 상? 정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염색체 수가 22인 기억과 염색체 수가 24인 니은이 수정되어서 3번과 4번 둘 중에 하나가 태어났고 각각의 비분리 과정 성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내가 이렇게 쓰고 아버지, 어머니 이 새끼 누구지? 여동생? 남 이렇게 두 명 모르니까 빈칸을 놔두고 이렇게 갑시다. 자 그러면 일단 3번과 4번은 비분리를 통해서 태어난 새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성별도 모르기 때문에 쟤네들을 갖고 뭐 함부로 건드리기가 조금 겁나는 것 같으니까 심지어 엄마도 주어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보이는 것 같아. 봐봐. 아버지 가병이 있다. 자녀 1 여자지. 근데 가병이 있어 없어? 가병이 없어. 병남정녀? 오케이? 아빠는 가병이 있고 딸은 가병이 없다고 병남정녀. 따라서 X형 우성 유전일 수 없다. 따라서 X형 열성 이 잡혀요. 병남정녀이기 때문에 X형 열성이 잡힌다고.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정말 애석하게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빠가 가병이 있고 나병이 있으니까 가병이 있으니까 스몰 H 나병이 있으니까 병 이렇게만 줄게. 오케이? 병일들을 갖고 있어야 병이 발견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다병을 모르니까 빈칸으로 놔둬. 우리 그러면 아들은 가나 다병이 둘 다 없다? 셋 다 없다? 그러면 라지 H 정정. 오케이? 그럼 이 라지 H 정정 누구 거야? 우리 엄마 거지. 오케이? 엄마한테 라지 H 정정 올려. 자, 스몰 H 병 딸한테 무조건 물려줄 수밖에 없어. 우리 아빠가. 근데 보시다시피 가병에 대해서 정상이죠. 딸은 가병 정상 맞죠? 우리 라지 H 반대편에 선생님 그러면 라지 H 정정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네요 라고 하기에는 너무 섣불러요. 그렇죠? 왜냐면 이 반대편 유전자가 라지 H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을 내릴 수가 없다 라는 거지. 그럼 이 정도까지밖에 몰라 이제. 이거 갖고 병의 우열 판단 알 수 있는 게 없어. 엄마를 안 줬기 때문에 엄마의 형질을.
그러면 이제 3번과 4번으로 갈 텐데, 저는, 자, 둘 중에 하나가 남자이고 둘 중에 하나 여자애래요. 둘 중에 하나 남자이고 둘 중에 하나 여자인데, 봐봐. 남자애라면, 이 X형체를 뚱뚱뚱 밝혀지는 이 형질 유전자를 그대로 엄마의 빈자리로 딱 올려버리면 될 것 같거든. 뭔가 느낌이. 그래서 아들은 그냥 그대로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될 것 같고, 딸은 비정상적으로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아들이 정상적으로 태어났다고 할 거니까 우리가. 오케이? 다시 한번. 지금 보면 꼬라지가 엄마가 X형체가 한쪽이 들어있고, 지금 여기 있는 아들에 있는 H 정정을 그대로 올려놨고, 엄마가 반대쪽 X형체가 전혀 지금 다 비어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나는 요거를 그대로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게 되면 아들은 그대로 그 병을 딱딱딱 이렇게 갖고 있게 될 거야. 물론 아들이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는 가정하에. 여기까지 맞아?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아들로 잡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새끼를 아들로 가정해볼게. 아들로 가정. 오케이? 얘를 아들로 가정하게 되면 자 아들 3번 병 있고 없고 있고 그러면 스몰 H 병 sorry 여기 정병이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요거 그대로 엄마한테 올려. 스몰 H 정병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X한테 확정 났으니까 딸이 라지 H를 받으려면 정정. 오케이? 그럼 무슨 접합? 이형접합. 발현되는 게 뭐? 우성. 나병 발현됐어 안 됐어? 나병 발현됐지? 자녀 1번. 오케이? 그러면 나병 병이 우성. 심지어 자녀 1번 다병이 있어 없어? 자녀 1번 다병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빠한테 병리를 더 와서 병리를 내려. 무슨 접합? 이형접합. 발현되는 게 뭐? 우성. 그럼 얘도 병이 우성이야. 그러면 얼추 맞는 것 같네. 그러면 이 새끼가 이제 딸이어야 되고 이 새끼는 무조건 비정상적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물려받아야 되냐를 고민했을 때 얘 보면 병이 없고 있어야 되거든요. 가나병은 없고 다병은 있어야 돼. 근데 진짜 신기한 거 보여줄게. 봐봐. 우리 엄마 봐봐. 우리 엄마 꼬라지가 가병이 없고 나병도 없고 다병이 있어. 엄마 형질이랑 딸의 형질 그대로 똑같은 거 보여? 그럼 뭐면 엄마한테 24개 싹 다 받고 아빠한테 아무것도 안 받으면 딱 이 새끼가 태어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아 그러면 실제로 라지 스몰 H 정병을 다 받으면 딱 우리 딸 2번 딸 4번이 태어날 수 있다고. 획형이 정상인 채로. 오케이. 그러면 끝. 만약에 이게 안 되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얘를 아들로 잡아서 올리고 쫙 해석하면 돼. 그러면 얘가 딸, 이제 비정상 딸. 획형이 정상인데 비정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 딸.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면 좀 어려워요. 일단 가정이 조금 있었다는 점. 오케이? 가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조금 어려운데 원래 이제 여태껏 너네들이 나랑 수업 시간에 풀었던 것들은 거의 다 가정이 없었어요. 딱딱딱딱 떨어지게끔 만들어 놨었거든. 그 이유는 너네들이랑 나랑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정 없이 딱딱딱 떨어지는 유형들 위주로 좀 구성을 해뒀던 거였어. 근데 실제로 수능 문제들은 조금 사실 가정을 해야 될 게 특히나 많아. 특히나 가계도 이쪽에서는 더욱더 많고. 오케이? 그런데 이 12번 문제는 조금 더욱더 그래요. 왜냐면 진짜 알려준 게 전혀 없거든요. 솔직히 가병밖에 없어. 알려준 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결국 가정을 조금 해야 된다는 면에서 조금 어려운데 하여튼 얘는 이렇게 풀릴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찌됐건 여기서 핵심은 아들이 결국 엄마의 연속체를 싹 다 받을 수밖에 없고 뭐 아들에 있는 X의 연속체가 엄마한테 싹 다 갈 수밖에 없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 아들도 그렇게 태어나면 딱 우리 엄마의 유전형이 확정이 나고 그러면 따라 해석이 척척척 이루어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시작한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너네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병의 우열을 자꾸 집착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 병의 우열, 즉 가병밖에 확정나는 게 없거든? 그럼 나가병 병의 우열이 확정이 안 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자꾸 이제 불안해한단 말이야. 나가병은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지? 그럼 이제 막 가정을 해. 수없이 이제 수많은 가정
2 곱하기 2. 아 그래 4가지 케이스니까 씨발 다 해보자. 해가지고 여기 병 이지라면서 막 따지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알겠지? 만약에 병의 우열이 확정이 안 나는 케이스라면 나같이 그냥 정병 이런 식으로 이끌고 가면 돼.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툭툭 나오는 경우들도 꽤나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병의 우열을 먼저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오케이? 일단 쫙 이끌고 나가다가 나중에 이형적합 발현되는 게 우선 이런 식으로 해서 병의 우열 따지는 케이스가 꽤나 가게 돼서 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 우열을 먼저 설정하려고 너무 다급하게 하지 마라 라는 것도 또한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감각 중에 하나입니다. 16번 가볼까요? 우리 16번 16번도 역시나 가계도 문제가 되겠는데 보니까 너네들이 비교적 복대립이랑 가인자는 수월하게 푸는 애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가계도를 좀 어려워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가계도는 뭐 그냥 끈기와 인내를 갖고 열심히 풀면 풀리니까 뭐 근데 가계도 오늘 이제 저거 나갔죠. 그 뭐냐 자이스토리 이제 클린 엔제 나갔잖아요. 클린 엔제 이제 자이스토리 문항들이 있고 보면 너네들 이제 풀 거 아니야? 자이스토리에 있는 가계도 문제들을 풀 거 아니야. 근데 가계도는 거의 뭐 자이스토리에 있는 가계도 문제 다 합하면 한 거의 80, 60 정도 되거든요. 그거 한 방에 몰아서 못 풀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계도는 지금부터 끊어서 풀어야 돼. 하루에 뭐 8문제면 8문제, 하루에 5문제면 5문제 이렇게 하루에 끊어서 풀어야 되지. 나중에 처음부터 세포문제 쭉 풀다가 복들이 다 이제 어떻게든 끔짝 넘어왔는데 가계도야. 그러면 그냥 숨이 턱 막혀버린 채로 씨발 못 풀겠다 이거. 그냥 수특 수원으로 넘어가야지. 그래서 수특 수원으로 넘어가 버리면 자기소리 그냥 영영 못 풀어 거기. 알겠지? 그러니까 끊어서 풀어. 너네도 풀면 알겠지만 가계도 하루에 많이 못 풀어. 그 정도인 게 한 번 할 때 진짜 개 집중해서 풀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한 10문제, 15문제 풀면 막 머리에서 쥐나기 시작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계도를 하루에 몰빵해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좀 나눠서 가계도 풀어주세요. 알겠죠? 아니면 거기 자이스토리 계속 가계도 쪽만 빵꾸나 있고 아무것도 안 풀려있고 계속 나머지 애들만 이렇게 막 풀어져 있거든요. 알겠죠? 그것도 뭐 비블리 쪽, 도련변이 쪽 가면 또 가계도만 또 빵꾸가 뚫려있고 거기. 알겠지? 그러니까 부디 나눠서 풀어. 근데 하루에 3문제, 5문제씩 나눠서 푸는 거 별로 어려운 작업 아니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몬학습지 풀듯이 좀 나눠서 풀어주세요. 알겠죠? 16번 갑니다. 16번은 그닥 그렇게 어려운 가계도 문제는 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16번 자체가. 우리 상일여고랑 그 다음에 성적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개는 X형색체, 하나는 상형색체에 있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가계도의 가나병만 알려줬네요. 자, 일단 저는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딱 병의 우열 병 유무 쫙 적어놓으니까 보여. 뭐가 보이냐면 나병보다 나병은 열성이다. 정상공사에서 병신자녀 나왔기 때문에 나병은 열성이 돼요. 그렇죠? 일단 나병은 열성이 확실히 밝혀지고요. 그냥 얘가 또 뭐야? 또 바로 병녀 정남이. 그렇지? 5번 6번 병녀 나병녀 3번 나정상 남자. 그렇죠? 병녀 정남이. 그렇기 때문에 X는 열성일 수가 없죠. 병은 열성이라네. X형이 아니라네. 이게 상념이네. 그 나머지가 이제 친절하게 X형으로 잡혀요. 그렇죠? 그 다음에 2하고 7은 다병이 발현이 되었고 그 다음에 4, 5, 8에서는 다병이 발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있네. 자, 그러면 일단 저는 또 보이는 게 있어요. 뭐 보이냐면 잠시만. 어디 병나병이 있는데? 병녀 정답이 있다. 병녀 정답이 있다. 여기 있다.
병녀 정남이. 7번 가병녀. 3번 가정상 남자. 병녀 정남이. 가병은 X형 열성일 수 없다. 만약 가병은 X형 열성일 수 없기 때문에 가병은 X형 무성이다. 그래서 이제 다병만 남았는데 역시나 다병도 병녀 정남이가 안 보여요. 다병은 애석함에도 병녀 정남이가 안 잡혀요. 자, 그러면 이제 다병은 가정합시다. 오케이?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가정하자고. 오케이? 딱 하나만 가정하면 되니까. 그러면 윤호야, 다병 뭐라고 가정할래? 우성이요. 우성으로 두고 싶어? 다병을 우성? 오케이. 그러면 다병을 우성으로 가정하고 봅시다. 자, 그러면 나병은 뭐 상엽 열성이니까 저거를 못 작성하는 애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가다병만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가보자고. A 동그라미 남자여야 돼, 여자여야 돼? 라고 하면 당연히 남자입니다. 알겠죠? 자, 가봅시다. 가병 없고, 가병 없죠? 이거 스몰 H.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스몰 H 유전자 그대로 내려오는데, 얘 또한 가병이 없어요. 스몰 H. 오케이? 그리고 다병이 없으니까 여기 스몰 T, 스몰 T. 여기 스몰 T 올리고, 스몰 H, 스몰 T 이쪽으로 올려. 여기 가가병 둘 다 있으니까 라지 H, 라지 T.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다병이 없어. 다병이 없기 때문에 스몰 T, 스몰 T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스몰 T, 스몰 T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스몰 H, 스몰 T가 같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스몰 H 가병이 있으니까 반대편에 라지 H, 라지 H, 스몰 T 이렇게. 여기 다병이 없기 때문에 스몰 T, 스몰 T 올라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가병이 있잖아. 일단 여기 가병 없죠. 아 벌써 안 되네. 얘 가병 있잖아. 그렇게 되면 보여? 여기 라지 H, 스몰 T를 을로 받는 순간 이 새끼는 무조건 가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모순이 발생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면 다병은 우선할 수가 없네. 따라서 다병은 열성이네.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지우고 다시 해봅시다. 이건 개인 기호도의 차이예요. 이제 이 가정하는 거는 선생님 저는 병을 우성으로 두는 게 편해요. 병을 열성으로 두는 게 편해요. 이거는 이제 개인 기호도의 차이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일단 다 작성하고 봅시다. 나중에 결과물을 알려줄겠지만 여기 스몰 H 그 다음에 여기 가병 있고 다병이 있으니까 다병은 스몰 T 스몰 T 스몰 T 내리고 다병 없으니까 라지 T 이 라지 T는 아빠 거니까 스몰 H 라지 T 올려. 가병 없으니까 스몰 H 스몰 T 스몰 H 스몰 T 다병 있으니까 반대편에 라지 H 올려. 자, 그 다음 가병이 없으니까 여기 스몰 H 스몰 H 내리고 그러면 이 가병 유전자 라지 H 라지 H는 여기 라지 H랑 스몰 T가 같이 내려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라지 H 스몰 T 이렇게 주고 다병 없으니까 반대편에 라지 T 스몰 H 라지 T를 연관시켜서 이 위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병 있죠? 스몰 T 스몰 T 여기 스몰 T 올리고 여기도 스몰 T 올려. 다병 없으니까 반대편에 라지 T 내려주고요. 이 새끼 가병 없는 거니? 가병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스몰 H 여기 스몰 H 가병 있으니까 반대편에 라지 H 라지 H랑 스몰 T 연관시켜서 위로 올려. 그 다음에 여기 스몰 H 태어나려면 스몰 H 매겨주고요. 그러면 스몰 H 라지 T 일로 스몰 H 스몰 T 일로 매겨주시면 딱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뭐 혹시 빠른 건 아니죠? 저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 너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모범 정답을 보여줘야 되니까 제가 빨리 한 것 뿐입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저 다병을 열성으로 가정할 것이냐 우성으로 가정할 것이냐
이건 이제 너네들의 개인 기호도의 차이예요. 개인 기호도의 차이고, 저는 다병을 우성으로 잡는 게 편하다, 아니면 가병을 열성으로 잡는 게 편하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취향껏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너네들은 고3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말 하면 너희들 또 야마가 돌 수 있는데, 고3은 이러면 당연히 다병을 열성으로 설정할 거거든요. 다병을 열성으로 가정할 이유는 가병과 다병이 X염에 연관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가병이 우성으로 확정이 나 있고요. 그렇죠? 그럼 다병은 열성으로 먼저 잡는 게 조금 더 실전적인 감각이에요. 왜냐하면 평가원은 언제나 병을 섞어서 내거든요. 연관 유형일 경우에는 병을 웬만하면 섞어서 내요. 그럼 가병을 하나를 우성으로 줬으면 다병은 열성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섞어서 주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에 평가원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를 푼 짬바들이 있는 애들은 가병이 우성으로 확정이 났으면 다병을 당연히 열성으로 원래 잡고 풀 겁니다. 근데 물론 얘는 평가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냥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당연히 라는 말은 없어요. 오케이? 누가 먼저 뭘 가정할 것이냐는 역시나 개인 기호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고3이고 제가 시험을 보는 입장이라면 다병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열성을 뒀을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가계도 16번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또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심하게 어려운 문제가 있네요. 25번. 자, 비분리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학교는 안 보셔도 우리 선일과 성명을 안 보셔도 되고요. 근데 25번이 사실 여러분들한테 주고자 하는 저의 마지막 이번 시험에서의 마지막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의 마지막 포인트는 25번이 되겠고 25번만 하면 끝나겠네요. 오케이? 25번 어려워요. 좀 어렵고요. 비분리 문제들에 대한 컨셉들을 지금 다 보여주려고 제가 노력을 했거든요. 유전자 돌연변이 이 안에 들어있죠? 유전자 돌연변이 A가 A 다시 돌연변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분리 문제 중에서 우리 이제 여기 소규모 가계도 역시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었던 감각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나머지 이제 17번과 같은 이제 돌연변이 문제, 비분리 문제 역시나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었던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이 25번 비분리 문제입니다. 25번 비분리 문제가 뭐냐면 바로 다인자 유전에 비분리가 섞여 있을 때예요. 이거 근데 꽤나 어렵거든요. 자, 볼게. 일단 자, 3, 3, 8 대문자 개수가 3, 3, 8이야. 이거 씨발 말도 안 되거든. 왜? 엄마와 아빠가 대문자 개수 3개짜리인데 자녀가 8개짜리가 태어난다? 이거 죽었다 깨는 말이 안 돼요. 무조건 비분리를 통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분리를 어디서 시켜야 될까 얘들아? 비분리를 대문자가 최대한 많은 염색체 쪽에서 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거 대문자가 최대한 많은 염색체에서. 왜냐면 봐봐, 너희들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라고 쳐볼게. 내가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볼게. 오케이? 여기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라고 가정해 볼게. 엄마가 라지 A, 라지 B, 라지 D 줄 거거든? 저 아빠 쪽에서 비분리 시켜야 돼. 문제 상황을 읽어보면 아빠 쪽에서 비분리 일어났다고 돼 있고 엄마 쪽에서 정상분리 시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봐봐, 이 새끼 대문자 최대한 맥시멈 줘야 되니까 그래, 라지 A 몰빵 시키자 해서 라지 A를 2개, 그다음에 라지 B, 라지 D 줘봤자 몇 개밖에 안 돼요? 7개짜리밖에 안 만들어줘요. 하나 비분리 시켰어. 그럼 비분리를 2회 시켜? 비분리는 1회만 돼 있거든. 그럼 씨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야.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다? 대문자가 많이 들어있는, 즉 상인 연관된 염색체를 뭐 하면 되겠다? 비분리 시키면 되겠다. 이게 컨셉이 되는 거야. 라지 A와 라지 B가 연관돼 있는 이렇게 대문자가 몰빵된 염색체를 뭐 하면 되겠다? 비분리 시키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다고. 자, 그럼 가보자. 볼게. 자, 세 번째 조건부터 갈게. 표 가는 가족 구성원 기억 동그라미에 있는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를 표시하는 대립 유전자 수를 나타내줬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형성된 정자 1번과 3번 중, 오케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D의 DNA 상대를 나타낸 것이다. 어디 있어요? 정답 1번부터 3번 중 한 개는 P의 감수 1분열 염색체 비분리가 1회, 나머지 두 개는 Q의 감수 2분열 비분리가 1회 일어난 정자이다. 그리고 P와 Q는 모두 지원기 세포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잘 봐. 이게 도무지 무슨 개소리냐 싶겠지만 이런 거야. 봐봐. 아빠의 세포 P가 있고 아빠의 세포 Q가 있어. 얘가 막 감수 분열할 거 아니야. 막 감수 분열해가지고 정자들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 정자들이 나오고 여기 정자들이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근데 P에서는 몇 분열 비분리? F1 비분리가 일어나고 여기에서는 몇? F2 비분리가 일어났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 정자 한 개, 여기 정자 몇 개? 두 개가 지금 1, 2, 3에 들어있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 오케이? 여기까지 콜? 근데 난 너무나도 쉽게 하나가 보여. 봐봐. 이거 정자지. 정자인데 어렵나? 라지 스몰이가 들어있네? 대림 유전자가 들어있어. 이거 어디서 비블리? N1 비블리일 수밖에 없어. 대림 유전자를 비분리시켜? 상동염을 비분리시켜? 상동염이면 M1 비분리잖아. 근데 얘는 P에서부터 만들었고 나머지는 Q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라지 이만큼이 있거든? 라지가 이만큼이 있어. 그러면 일단 아까 내가 여기서 3에서 3 교배해가지고 8짜리 나오려면 뭐 하면 안 돼? 일단 전부 다 독립시켜서는 절대 8자리를 못 만들어내. 아까도 했지? 뭐 대문자랑 대문자가 연관되어 있는 염색체를 비분리시켜야 우리가 최대한 자손한테 대문자를 몰아줄 수 있다고 했어. 그러면 누구랑 누가 연관되어 있어야 돼? 대문자랑 대문자가 연관이 돼 있겠구나. 이 정도로 컨셉을 잡는 거야. 그러면 이제 라지 A랑 라지 B가 연관되어 있냐? 라지 A랑 라지 D가 연관되어 있냐? 라지 B랑 라지 D가 연관되어 있냐? 이걸 알아내는 게 관건이야.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관은 안 될 것 같거든. 뭐 스몰 A랑 라지 B가 연관되어 있는 건데 스몰 A, 라지 B를 연관시켜서는 자손 1번한테 대문자를 몰아줄 수가 있어 없어? 자녀 1번한테 대문자를 몰아줄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라지 B랑 스몰 D가 연관되어 있으면 역시나 자녀 1번한테 대문자를 몰아줄 수 없어. 그러면 B랑 A는 B랑 D는 연관될 수 없기 때문에 A랑 D를 연관시키는 거야. 그래서 라지 A랑 라지 D를 연관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라지 A가 이만큼 있으니까 라지 D를 이만큼 넣어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실제로 라지 A, 라지 D가 여기 0, 0, 라지 A, 라지 D가 2, 2. 이렇게 들어있으면 될 것 같거든. 그러면 쌤. 오. 그런데 문제는요, 쌤. 쌤은 라지 두 개, 라지 D가 이만큼 있으면 돼. 여기 옆에서 라지 D 이만큼 보내고요. 라지 B는 이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결국 스몰 B가 있다는 소리고 그러면서 라지 D 이쪽으로 몰빵시키고 라지 D 이쪽으로 몰빵시키고 스몰 B 있으면 대문자가 4개밖에 없는데요? 그럼 마찬가지로 누가 태어날 수 없어? 자녀 1번이 못 태어났는데요? 맞아? 뭐야 이거? 알겠지? 자녀 1번 못 태어났는데 씨발 그럼 이거 쌤이 틀렸네요? 가 아니야. 대박. 여기도 라지 B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여기도 라지 B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선생님 여기다 라지 B 넣으면 여기도 라지 B 있고 라지 B가 동영적 탑 아버지의 대문자 개수가 몇 개야? 4개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래 라지 B 주지 마. 오케이? 그래 라지 B 여기 정상 분리시켜. 그리고 얘를 뭐라고 잡으면 돼? 얘를 3번 세포로 잡으면 되고 얘를 1번 세포라고 잡으면 되네. 오케이? 1번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보장 있어? 1번 여기 있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여기에도 1번이 세포일 수 있잖아. 정자 4개 중 2개를 여기다 갖다 보여준 건데 왜 꼭 1번이 여기 있어야 돼? 그건 너네들의 편협한 샤버지. 1번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을 여기다 둘 수가 있어. 그러면 5개 만들어줬지? 그러면 마지막 어머니가 3개 주면 되겠네. 그러면 끝나.
오케이? 그러면 봐봐. 아빠도 라지 D가 연관돼 있어야 돼. 엄마도 라지 D가 연관돼 있어야 세 개는 물려줄 수가 있는 거야. 엄마가 라지 A랑 스몰 D가 연관돼 있어봐. 그래 라지 B 하나 줘봤자 대문짝에서 몇 개짜리야 이거? 2개짜리거든. 오케이? 뭐 대문짝에서 3개짜리 물려주려면 여기 라지 D가 연관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즉 엄마와 아빠는 둘 다 무슨 연관? 상인 연관. 즉 라지 A, 라지 D가 연관돼 있고 스몰 A, 스몰 D가 연관돼 있고 라지 B, 스몰 B 요런 꼬라지로 들어있는 상인 연관 2연관 1동립의 상인 연관이 있다더라. 그러면 누가 보여? 거기 있는 7번 25번의 디귿번 1의 동생이 태어날 때 표현형을 줬으면 몇 가지? 당연히 2연관 1동립 상인 교배니까 7가지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디귿번은 바로 해결이 되는 거지. 오케이? 어려워. 25번은 어려워요. 이게 아마 수능 문제였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비분리나 돌연변이에 대해서 이제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 돌연변이 문제는 항상 6구 모평의 짬뽕으로 나와요. 이게 이미 6월 모평 한번 예고를 해놨다가 그 다음에 그 해 수능 문제 다시 낸 거거든요. 돌연변이는 언제나 내가 6구 할 때 드릉드릉 나 이거 낼 거야. 그러니까 드릉드릉 밟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대충 수능에 얘가 나오겠거니 하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너네들이 공부 안 먹어도 돼. 알겠지? 그래서 25번 조금 어려웠다. 알겠지? 집에 가서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에는 요 정도 난이도의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알겠죠? 3회부터가 어려워질 거니까 2회까지는 좀 할만할 겁니다. 알겠죠? 다음 주에 봅시다.